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사수 김영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사수 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수 없이 직장 생활을 했던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회사는 외국계 대기업이었는데요. 한국 대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위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들은 어떤 분들은 위계가 없어서 더 좋은 거 아니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위계가 없을 때는요. 이를 가르쳐주는 DNA가 애시당초에 이 회사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조직 문화는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과 그 의미가 저한테는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입사했지만 포토샵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의 속도가 매우 느렸고 또 퀄리티도 매우 떨어졌어요. 게다가 저는 뼛속까지 원칙주의자여서 전 단계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업무를 전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력도 너무 더디게 성장한 거예요. 이 사고방식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업무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 비해 한참 부족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주로 제 업무 일지에는 제가 한 실수들로 채워져 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엑셀 시트에 한 줄씩 그날의 코멘트를 기록하다 보니 한 달이 흘렀고 이 한 달 동안 제가 쌓은 실수들을 보니 마우스 스크롤을 한참 동안 내려야지만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저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작업의 속도가 오래 걸렸고요. 두 번째는 할당받은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업무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무리 지어서 다음날에 수정 요청이 많았어요. 세 번째는 수정 전에 콘텐츠를 보고 마음을 돌린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바로 저성과자라는 평판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가 포토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토샵에서 자주 쓰는 단축 키들을 모조리 외웠고 하루에 한 개씩 괜찮은 디자인 작업물들을 모작했습니다. 하루에 10개씩 마케팅 관련 디자인 작업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이 모든 활동들은 업무 시간대 틈틈이 한 게 아니라 업무 외 시간에 제 개인 시간을 들여 노력한 것이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수록 제 업무 일지에는 또 다른 실수들이 적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죠. 저는 실수를 종류별로 나누고 빈도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세상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가 제 업무 일지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모두의 사수를 창업하고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회사의 조직 문화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이때 살아남기 위해 기록한 이 실수록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실수를 크게 3단계로 기록하고 체계화했는데요. 1단계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실수들이 쌓였을 때 실수들의 유형을 범주화했어요. 예를 들면 업무의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업무 속도 폴더에 넣어 실수들을 쌓았고요. 수정 횟수가 문제인 실수들은 수정 횟수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고요. 결과적으로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준 실수들은 업무 성과 폴더에 따로 모아 보관했고요. 이렇게 실수들을 범주화하면서 세 번째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요. 실수할 때마다 단순히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 속도 관련된 실수가 이번 달에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업무 수정 횟수가 이번 달에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업무의 성과가 이번에 좋다고 피드백 받은 게 몇 건이고 별로라고 피드백 받은 게 몇 건인지 이런 식으로 저는 실수를 기록하고 체계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표로 정의하면요. 저의 성장 로드맵이 나왔거든요. 실수의 종류와 횟수를 줄여가려는 노력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계속 실수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한심하다고 느껴지신다면요. 계속 자기 자신을 좀먹고 갉아먹는 생각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저처럼 실수를 기록해보시고 실수를 구조화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사수가 있었던 적은 없지만요. 이렇게 스스로 실수를 기록하고 체계화한 덕에 어떤 부분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늘 그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직장인 분들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실력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3단계로 실수를 기록하고 체계화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1단계는 실수를 기록하시는 거고요. 2단계는 실수를 범주화하는 거예요. 업무의 속도 때문에 일어난 실수인지, 업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인지, 수정 횟수는 몇 건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죠. 3단계는 실수할 때마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같은 실수를 몇 건 이상 발생했는지, 혹은 실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주로 하는지 등등을 체크해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위에 꼭 사수가 없더라도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